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로엔피 시작하겠습니다. 김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저께 바른미래당이 전당대회를 열어서 손학규 후보를 새 대표로 선출을 했죠. 자, 지지율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예, 손학규 대표는 27.02%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제 총 출마한 후보가 6명이었으니까요. 생각만큼의 대세는 아니었던 셈입니다. 1인 2표제에서 27%면은 그렇게 대세까지라고 표현하기 힘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손 대표 외에도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합류했고요. 이외에도 이제 김수민 의원이 전국 청년위원장을 맡게 돼서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합류합니다. 이른바 올드보이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많이 쓰는데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그리고 손학규 대표, 이렇게 세 분들이 대표적인 올드보이로 귀환했다라는 표현을 쓰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둔 경선에서 손학규 대표랑 맞붙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 대표가 이제 이들을 누르고 대선 후보가 됐었는데요. 이제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크게 패했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2007년 17대 대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손 대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요. 이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올드보이로 분류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같은 것들을 지냈지요. 자, 이분들이 일제히 정치권의 전면에 나서서 각 당을 이끌게 됐는데요. 자, 손 대표 당선되자마자 어떤 말을 했나요? 이제 전남 강진 만덕산에서 집거하다가 내려오면서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이제 제7공화국이라는 건데요. 개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손 대표는 이제 수락연설에서 바로 이 순간부터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무능과 독선의 제왕적 대통령, 그리고 갑질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저를 바치겠습니다. 1987년 체제를 넘어서 7공화국 건설에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가 87년 이후에 6공화국 체제에 있으니까요. 손학규 대표는 이제 이 공화국 제도, 7번째 공화국으로 가자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 대통령 권한을 약화하고 다당제 구도를 제도화하고 협치 구도를 만든다는 이런 구상인데요. 손 대표는 또 이제 어제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패권 정치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청와대 정부로부터 나오는 것인 만큼 대통령제를 계속하는 것은 촛불 정신에 어긋난다. 개헌도 4년 연임 혹은 중임 같은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대통령제에 반대되는 개념이 내각제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내각제나 대통령제나 그 절충형도 많이 있지만, 그럼 내각제 개헌 쪽을 바라보는 거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되지 못한 그 사람들이 내각제 개헌을 통해 총리를 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있고요. 다만 이제 내각제 개헌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 대표도 국회의원 선거제부터 바꾸고 그 뒤에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선거제 개편은 저희 로엔피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다루고 있는 그 부분인데요. 자, 선거제도,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뽑는 어떤 그런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손 대표 입장은 뭡니까? 이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이제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의석을 60에서 70석 정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학계의 의견을 빌어서 말씀하셨고요. 사실 현행 선거제도로는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 다음 총선에서 살아남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부분. 소수 정당의 숙명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주장은요. 네. 자, 이번 그 당대표 선거를 치르면서 바른미래당 내부적으로도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논란이 있었죠? 이제 이른바 안심 논란, 그리고 십상치 논란 이런 것들인데요.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좀 심하게 진흙탕 싸움이 진행됐습니다. 일단은 당 화합을 먼저 추구를 하는 게 먼저인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손 대표의 좀 명이 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대표가 얘기하면 따라야 되는데 그 생각만큼 높은 지지를 받지 못했거든요. 이제 2위를 한 하태경 후보랑 한 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고요.
이제 대표랑 최고위원 함께 뽑는 것을 이제 집단 지도체제라고 하는데 대표의 발언권이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 그러니까 대표를 따로 뽑는 그 지도체제보다는 이제 발언권이 약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대 총선 직전에 새누리당에서 벌었던 뭐 봉숭아 학당의 총극이라는 게 다시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쳐서 만든 그 바른미래당 각각 당의 어떤 계보, 그 화합의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바른정당 출신의 의원들이나 인사들이 탈당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물론 국민의당에 입당을 해서 했던 이제 손학규 후보가 안심을 등에 업고 대표가 됐지만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 모두 다 이제 바른정당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당장 탈당하기엔 좀 명분도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좀 어떻게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손학규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는 꾸준히 저희도 지켜보고 취재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도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